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은 배당락일이죠. 코스피 기준으로 0.5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2%가 올랐다는 얘기는 오늘 2.7%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오전에 매도하고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를 상승시켰는데,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개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가 풀리면서 상당히 활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외국인 매수도 있었지만 개인 매도가 워낙 많이 나왔었어요. 2조 3천억 정도의 개인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 시장도 4,800억의 매도가 나왔거든요. 외국인 기관 매수를 했다고 하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외국인은 계속해서 선물 시장에서도 최근 3조 원 정도의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이 판 거에 비해서, 매도한 거에 비해서 재매수가 일부 들어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게 이제 연초에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수급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고요.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인데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내일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알테오젠 말씀을 드릴 텐데, 알테오젠이 오늘 3.6%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직 이 쓸데없는 하락이죠. 특허 문제로 하락하는 바람에 아직 회복은 못하고 있지만 지금 121선을 좀 넘어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항상 121선 밑에 있으면 저점 매수 시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신한증권 엄민영 애널이 레포트가 좀 나왔는데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레포트가 나와서 오늘은 그쪽 레포트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요. 레포트 내용이 이거예요. 줄을 서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알테오젠의 전태현 사장님이죠. 줄을 서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다. 최소 10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내용을 그대로 돈을 내고 줄을 서시오라는, 옵션 계약을 할 때 그냥 가만히 안 해놨잖아요. 옵션 계약에 따른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옵션 계약을 하고 돈을 내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런 내용의 레포트가 나왔는데, 최근에 MTA에 좀 기술 써보는 거죠. 테스트 해보는 결과를 10건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통 이제 한 6개월, 최대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래서 너 이번에 계약할 거야 말 거야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10명이 10곳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데, 그 1번 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1번 타자가 이 사람 얘라가는 얘기 아닌데, 아무튼 1번 타자 너 6개월 기다렸는데 할 거니 말 거니를 물어보고, 1번 타자가 조금 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가지고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옵션 계약을 돈을 주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6개월이 지나가지고 애로 순번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체결 우선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옵션 계약 금액을 지불하고 좀 기다려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순번이 넘어가기 전에 체결 우선권을 유지하기 위한 옵션 계약,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거든요. 소방이 말씀드린 대로 돈을 지불하고 기다린다라는 거고, 보통 텀이 한 6개월 단위로 체결되고 있는데 10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10번째 기업은 4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당연히 4년을 기다릴 기업은 없겠죠. 그래서 누구나 지금 기다리고 있다, 빨리 체결을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번대로 논의 중이면 통상 MTA 체결 후 6개월 동안에 텀씬 어느 정도의 그 본계약 핵심 요건이라든가 계약 시기, 규모, 권리 내용,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텀sheet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본계약이 되냐 마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옵션 계약 체결 우선권을 가지기 위한 돈을 지불하고 줄을 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특허 문제가 만약에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이런 계약을 애시당초 하지도 않았을 건데, 특허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거를 확인하고 하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년 2월, 빠르면 2월 정도면 얼추 그 윤곽이 더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글로벌 제약사들은 돈을 내고 줄을 서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중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라이센스 아웃이 지연되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옵션 계약을 체결하는 파트너는 그 제품도 미공개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계약 이력이 없는 단일항체라든가 이중항체, ADC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모달리티, 다른 것들로 약을 만들고 있는, 그런, 그리고 또 연간에 수십억 달러의 제품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이번에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어민영 애널이 얘기하는 거는 호주 기업, 호주 기업 CSL이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면역 글로불린, 여기 면역 글로불린을 이용해서 IB 제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따가 경쟁사랑 말씀을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계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계약. 도대체 첫 번째 계약이 어떤 계약 조건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수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수싸움하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약이 터지면 나머지 기업들은, 자, 10개 기업이 본 계약에 그대로 기본 조건이 첫 번째 계약이 이게 됐으니 너네들 여기다가 이거 기본 여기다 짜놓고 여기서 이제 기본 계약을 짜놓고 여기서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약 기간이 되게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업이 어떻게 계약을 할 거냐, 어떤 조건에서 계약을 할 거냐에 따라서 첫 번째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10개 기업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를 뭐 6개월 단위로 한다 그러면 뭐 4,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계약이 일어나고 나서 기본 조건은 다 똑같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너네들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계약이 첫 번째 서진다라고 하면 내년에만 최소 3곳에서 4곳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첩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약 조건이 되게 유리하게 조율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이제 기싸움하고 있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으로 만약에 내년 초에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다. 그러면 뭐 특허 문제는 당연히 수면 아래로 떨어질 거고요. 나머지 추가 계약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쭉 기억하시고, 첫 번째 라이센스 아웃 이후에는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다 유사한 조건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 시간, 계약 텀이 이렇게 길었다면 이게 짧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첫 번째 앞에서 해놨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줄 거 주고 뺄 거 빼고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짧아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건의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언제? 내년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CSL이 첫 번째 타겟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저도 처음에 이게 뭐 모르던 회사인데 어떻게 이 회사가 될지라고 이제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호주에 있는 기업이고요. 2025년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22조 원 정도의 매출을, 그러니까 알테오젠하고 계약을 하려면 최소 10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큰 회사가 아니면 저렇게 그 로열티를 주고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까 줄을 서는 기업들도 상당히 글로벌의 그 빅파마들, 그런 빅파마가 10곳이 줄을 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차츰 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성장성이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할로자임 경쟁사입니다. 할로자임의 독점 파이프라인을 보면 여기에 보면 타케다라는 일본 제약회사가 있어요. 여기도 혹시 면역 블루글린이라고 있죠. 블루글린이 있는데 이 회사랑 보면은 좀 이렇게 경쟁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타케다는
제형이 SC 전형이고요. 여기 CSL은 IV입니다. 그래서 투약 용량도 뭐 비슷하고 한데 여기 투약 시간이 참 아직도 좀 이상한데 이게 맞겠죠. SC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걸려요. 2시간. 뭐 얘는 뭐 서너 시간 걸리는 건데 이게 만약에 SC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면 요 시간이 얼마가 될지 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SC로 전환했는데 2시간 걸렸다. 요게 만약에 뭐 30분 이내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CLS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투약 주기를 한번 보면은 얘는 이제 학계다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얘는 3주에서 4주에 한 번꼴로 짧아요. 투약 주기도 이런 것들도 좀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죠? 자가 투여가 가능해요. 또 여기는. 근데 이거는 자가 투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알테오젠 SC 쓰면은 자가 투여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런 조건들이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된다라고 하면 CSL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SC 제형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새로운 거고 기존에 있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서로 수싸움을 좀 해야 되고 근데 회사 내용을 봤더니 지금 완전히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기업이 타켓이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좋은 조건에 계약이 된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뭐 2순위, 3순위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쉽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알테오젠의 이제 후보 물질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는데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알테오젠의 그 SC 제형에 줄을 서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글로벌 탑 기업들이 줄 서서 계약하겠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거죠. 이런 적이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만 하는 공장 같은 기업이고 여기는 플랫폼을 파는 기업이잖아요. 돈 들 게 없어요,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공장 지어야 되고 계속 가동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플랫폼 기술만 파는 거예요. 옛날에 그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플랫폼이나 돈이 들지 않는데 돈이 들어오는 회사를 사야 된다. 가치 투자의 개념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그 기술료에 따른 기술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로열티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기업인데 아직 그 뭐랄까요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장의 그 이해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내년에 첫 번째 그 기술 수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특허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가 탄력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세게 움직일 수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높아야 된다. 당연히 높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데, 그죠? 전무후무한 기업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바이오 역사상 이런 기업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기업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좋은 플랫폼이라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나중에 돈 벌어다가 라이센스 인을 하겠죠. 그러면서 글로벌 제약사로 또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거예요. 알테오젠은. 내년 실적 전망치를 잠깐 살펴보면은 2025년은 한 1,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4,400억 정도, 내후년에는 6,000억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퍼가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900배 고평가다 200배 고평가다 그러는데 41배로 줄어듭니다. 어마어마하죠? 41배로 줄어들고 내후년에는 29배로 줄어들어요. 저평가 영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등 플랫폼이라는 좀 가중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찍히면 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 자명한 거예요. 영업이익이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주식은 제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 추이가 거의 조 단위로
조 단위로 넘어갈 때까지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다시 한번,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주식시장에 정말 오래 있었는데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내년 26년부터 영업이익이 50% 이상씩 증가됩니다. 몇 년 동안요? 2030년까지, 30년 넘어가서까지 1년에 영업이익이 50%씩 증가해요. 50%씩. 그런데 주가가 떨어진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영업이익이 2조 원대까지 계속 증가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알테오젠은 물론 이제 플랫폼이다, 로열티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실적 아닙니까? 이 실적이 조 단위로 나와요. 또 최대 맥스로 뭐 3조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거 빼고 중간에 가도 한 1.5조에서 2조 원대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매년 50%씩 증가해요. 영업이익이. 그런데 주식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올해 1년 동안 뭐 거의 이 정도에서 끝났는데 요게 에너지가 돼서 아마 2026년부터 30년까지는 1년에 최소 50에서 100%씩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알테오젠만한 주식이 없고 거래소 이전까지 해서 패시브 매수까지 유입이 된다라면 주가는 더욱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정말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는 꽃길만 걸으시면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줄을 서시오. 줄을 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우리나라 알테오젠에 줄을 서고 있어요. 이런 추세가 바뀌느냐?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너네 뭐하냐? 그러니까 뭐 특허 소송도 걸고 뭐 또 딴지도 걸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 아프잖아요. 이게 줄을 서가지고 자기들이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독점 계약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알테오젠이 영리한 거죠. 요거는 내년 1월에 JP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인데요. 관련 기업도 발표가 이렇게 있어요. 발표가 있고 발표에 따른 관련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소통방에 올려드렸는데 만약 영상으로만 보고 계신 분들은 요 캡처를 하세요. 캡처를 해가지고 좀 가지고 계시면 일정에 맞게끔 관련주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HLB 갖고 계신 분들은 항소제약이 15일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 있고 여기 보르노이 많이 나오죠. 알테오젠, 한올바이오파마드, 로이반트가 12일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으니까 요거를 캡처해 가지고 없으신 분들은 캡처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면서 증가에 따른 주가 상승이 동반되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내일이면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연말 연시 잘 준비하시면 또 내년 초에 나쁘지 않은 수익을 거두실 걸로 보입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